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애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미르재단의 설립 경위, 그러니까 날짜별로 이 설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486억짜리입니다. 미르재단은. 이 미르재단이 486억짜리가 이 날짜를 따져보면은 2015년 10월 21일에서 10월 27일 사이 딱 일주일 만에 아주 만들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재단법인 하나, 그것도 9개 기업, 10개 기업이 소위 말해가지고 출연금 내고 협의하고 정서 쓰고 뭐 회의록 만들고 일주일 만에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최초의 미르재단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뭐냐면은 서류가 미비됐다. 이게 그 서류가 미비된 게 무슨 말이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도장도 안 찍힌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문체부에다가 도장이 안 찍힌 서류,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서류죠. 그리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근데 이거는 하루 만에 딱 법인 설립 허가가 나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르재단 설립에 의혹이 있다고 하고 그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결국 퇴임을 대비한 거다. 이런 의혹이 다 나온 건데, 자, 그 설립 과정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야 이게 참 왜 이래 되었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 되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안종범 수석이 이성철, 정경련, 상근 부회장에게 소위 문화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게 2015년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 그리고 바로 이날, 10월 19일은 월요일입니다. 바로 이날 안종범 수석은 바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도 자 300억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립의 실무자는 최상목 비서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 비서관은 10월 21일 날 수요일입니다. 이날 1차 회의를 엽니다. 장소는 어디냐? 청와대 안입니다. 청와대 안에 최상목 비서관 바로 자기 집무실입니다. 그럼 그 방은 어디냐? 안종범 수석방 옆입니다. 이게 새로운 그게 아니고 그 방에서 이제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참석을 한 사람은 누구냐? 최상목 비서관, 다음에 이수영 행정관, 바로 최상목 비서관의 고방에 있는 행정관입니다. 다음에 이용우 정경련 사회본부장, 이용우 상무, 그리고 이소원 정경련 사회공헌팀장, 딱 핵심들만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둘, 정경련 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가 쫙 열리는 겁니다. 자, 최소은 피고인의 1심 판결문을 따르면 이날 분위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1일 날 안종범은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어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해라.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또 이사장은 김영수로 하고 이사는 장순각, 이한선, 송혜진, 조희숙, 김영석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성환으로 하라. 그리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에 알아봐라.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피고인 1심 판결문에 나옵니다. 미르재단 설립 경위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김시영 판사는 이거를 최승원 씨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가요? 그게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안종범의 진술입니다. 안종범.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도 아니고 최소한도 모르는 거고 이건 안종범 진술이에요. 자, 그럼 안종범 진술 이게 왜 거짓인지 제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이거 문화재단 이름이 왜 미르라고 정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재단 이름은 용어의 순수어인 미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 대통령께서는 안종범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일단 재단 이름 선정 자체부터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최소한 피고인은 소위 검찰 조사나 법원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미르재단의 이사진 가운데 자기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피고인하고 아는 이사장도 모르고 이사들도 최소한 피고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이사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한복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복 전문가는 최소한 피고 저 사람 내가 안다. 왜 아느냐? 내가 저분한테 한복을 맞춘 적이 있어 안다. 그 정도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소심 올라가면 이 이름 미르라는 이름을 누가 정했는지 그것도 다 그거 다 밝혀져야죠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또 증거 또 뭐냐? 미르재단 이사장 김영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검찰 조사를 쫙 해보니까 차은택 감독, 차은택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입니다. 김형수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르재단 그 사무총장 이성환 씨, 그 검찰 조사에 나와가지고 아니 내보고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사람은 차은택이다. 그럼 그날은 10월 19일이다. 10월 21일 아니에요. 안종범 집 10월 21일 날 대통령이 이성환을 사무총장으로 앉혀라. 이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 이름까지 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민영 검사 이분이 이제 안종범 수석을 여러 사람 조사하는데 그중에 한 분입니다. 김민영 검사가 안종범 수석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 조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본 사건 수사 결과 미르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진은 대부분 차은택이 자신의 측근 중에서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김미영 검사가 밝혔다 하는 게 검찰 조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나 관계없이 차은택 사람으로 다 만들었다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볼, 제가 이거 많은 기록을 뒤지면서 제가 눈여겨볼 그런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무부총장,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라는 김성현의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김성현 씨가 검찰에 2번 조사를 받습니다. 2번 조사받은 이게 진술 조서의 양만 이렇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김성현 씨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정은대에서 진술도 하고 하니까 김성현 진술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 김성현은 소위 말해가 이성환 사무총장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월 19일 날 차은택으로부터 미르재단 사무총장 맡아달라. 예. 하고 집에 강원도 춘천 집에 갔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당장 일할 실무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니까 차은택이 소위 김성현이라는 사람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미르재단 직제는 사무부총장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 그런 직책을 만든 거예요. 갑자기 이성환 사무총장이 입을 하다 보니까 대타가 필요하다 보니까 김성현이라는 사람을 이 대타로 앉힌 거예요. 그러면은 김승현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성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은택이가 2014년 8월 18일 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UAE로 특사로 갈 때, 그때 같이 간 사람이에요. 차은택이가 같이 간 사람인데, 그때 차은택과 동행한 사람이 김성현입니다. 김성현은 그러니까 UAE에 차은택과 같이 출장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차은택보다 한 4살인가 5살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이제 차은택은 자기 뭐 동생 취급하는 그런 사람인데, 차은택 회사 아프리카 픽처스 그 건물 5층에 삽니다. 제가 사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아프리카 픽처스, 미르재단, 뭐 미승빌딩, 뭐 WK 온갖 사무실 제가 다 가봤습니다. KS보 재단 다 가봤는데 아프리카 픽처스 5층에 김성현 씨가 살고 있다고 검찰 조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가 5층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에 그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검찰 진술 조서에도 거기서 살고 자기 사무실도 아프리카 픽처스에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차은택 감독하고는 막 거의 매일 얼굴 마주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김성인 씨도 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또 차은택은 골프 광이고, 그래서 한 달에 꼭 한 번 내지 두 번은 또 골프로서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은택이가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안종범 수석도 UAE에 출장을 갔으니까 우리가 해외 가서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로 만났으니까 또 아는 사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미르재단 사무실 임대계약서 이 사인한 사람이 이 김성인입니다. 자, 아직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미르재단은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가집니다. 그럼 지금 이제 10월 21일 날 이런 회의가 쭉 열리고 하는데 그 중간에 10월 24일 날 소위 사무실 가계약을 합니다. 사무실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단 설립을 하려면은 위치에가 사무실. 근데 이 검찰 조사 딱 보니까 이 미르재단 임대계약서 이거 서명한 사람 이게 김성인 씨예요. 그래서 이 진술조서 김성인 씨가 소위 김석훈 검사, 서울중앙지검 김석훈 검사하고 바로 이 김석훈 검사가 김성현을 상대로 미르재단 사무실 임대 과정에 대해서 소위 신문을 합니다. 그 이제 진술조서를 제가 일부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사 묻습니다. 진술인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인 씨가 대답을 합니다. 김형수 미르재단 이사장입니다. 김형수 이사장이 저에게, 김성현에게 야 주변에 사무실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그러면 김성현 씨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바로 차은택 감독의 사무실 아프리카 픽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이라는 거는 아프리카 픽처스 그 주변에 사무실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하는 연락이 왔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강남에 정해라 뭐 최소은 씨가 지정했다. 참 거짓말이에요. 자, 쭉 설명 좀 더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장 주문은 뭐냐면 20명이 쓸 공간 그리고 공실 개인 사무실이 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쫙 알아보니까 참 2개 정도 보여가지고 좀 하라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니까 정경련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이준석 과장이 그럼 자기도 한번 보겠다. 지금 미르재단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김성현 씨하고 이준석 과장이 그 가가 쫙 보고 난 뒤에 부동산 가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김성현이 이렇게 또 진술을 또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미르재단 사무실을 최순 씨가 정해줬다는 건 전부 다 언론의 허위네요? 맞습니다. 사사건건 전부 다 정말.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때 보십시오. 사무실도 최소원이가 정해주고, 그리고 뭐 이사들도 최소원이가 임명했다. 아닙니다 이게. 검찰 진술 조서 다 나오고 있고 김성인 씨가 이렇게 진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전지전능 최순실, 신출기물 최순실. 그래서 제가 그 미르재단 사무실, 물론 제가 갔을 때는 미르재단은 이미 폐쇄가 됐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던데 미르재단 사무실 가서 딱 보니까 아프리카 픽처스 바로 옆에요. 미르재단이. 그러면 최소원 씨가 살았던 미성빌딩하고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바로 차은택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 옆에. 그러니까 최순실 사무실하고 가깝다는 얘기만 했지 차은택 사무실과 가깝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었죠 언론에도. 예, 모든 건 최소원하고 딱 따지지 차은택하고 관계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위치로 딱 봤을 때 제가 이 미르재단은 다 차은택이가 자기 주변에 쫙 포진시켰구나 하는 걸 제가 다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미르재단이 계약금 이 돈 누구 돈으로 지불했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 검찰 신문 조서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묻습니다. 위 미르재단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의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료 월 600만 원, 그리고 계약금 3천만 원이 맞나요? 그러니까 김성희 씨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약 조건을 누가 정했나요? 그러니까 최소리가 정했느냐? 아니면 안종범이 지시했느냐? 아니면 뭐 차은택이 했느냐? 통 물어보니까 제가 김성희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통해 적당한 조건에 맞는 계약권을 물색하였고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장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장 누굽니까? 김영수입니다. 채소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 차은택의 박사학위 논문지도 교수. 그 사람이 오케이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검사 다시 묻습니다. 위 계약금의 출처는 어디요? 계약금 어디서 갖고 온 거요? 하니까 10월 24일 날 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가계약하고 난 뒤에 10월 26일 날이 월요일입니다. 10월 24일은 토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10월 26일 날 그때 정경련에서 자기 이상은 씨 그 우리은행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송금되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꺼내가지고 그 돈을 건물주에게 바로 계좌이체로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경련에서 돈이 와가 그 돈에 보냈다. 뭐 자. 지금까지 봐서는 거의 최순실씨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잖아요. 전혀 없죠. 존재 자체가. 그래서 검사 또 이런 묻습니다. 아니 정경련 자금으로 미래재단 그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하는데 아니 근데 이 계약서 작성에 좋다이야 김성희 당신이 뭐 참석하면 좋은데 왜 당신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정경련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미래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 이름으로 하든지 왜 김성인 이름으로 했느냐? 왜냐하면 미래재단 사무실 그 임대 계약서에 보면 김성인 이름이 나오니까 검찰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인 씨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도 미래재단이나 그 이사장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에는 미래재단이 아직 설립되기 전이고 당장 급하게 사무실을 구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제 이름으로도 계약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시에 계약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 아니 왜 최서원이 씨도 있는데 왜 그래요? 애들 보면 되죠. 애들 보면 돼. 참. 계약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저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제 이름으로 했던 것뿐이다. 그리고 일단 가계약을 해놓고 미래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또 최종적으로 완결할 때 그때 계약 주체를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최순실 뭐 사무실도 가깝다며요. 어디가? 아니 그러니까요. 최순실 사무실이 전혀 멀죠. 가깝지도 그러니까요. 않고. 그분을 불러서 계약서를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김성희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검사가 의심을 하니까 왜 당신 이름으로 했느냐 의심하니까 계약 자리에 정경련 직원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담당 과장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좋은 의도로 도움을 준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제 이름으로 김성현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조사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미래재단 이 계약관계가 이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김영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가 그리고 정경련 부동산 담당 그 업무하는 그 과장하고 같이 가가 그러고 소위 말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그 사무실 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재단 사무실 가보니까 3층 정도인데 강남 쪽에서는 그게 실평수가 한 83평 가까이 되는 아주 넓은 사무실이에요. 넓은 사무실이고 주차장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평수가 넓고 그 값에 쓸 수 있는 데는 딱 미래재단이지 제가 볼 때 그 위치가 딱 적격이에요.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성현 씨 검찰 진술을 들어보면 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표현하면 언론에 보도된 거랑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보면 전부 다 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그런 식으로 네네.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거를 언론에서 왜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론사 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사 사주도 아닌데 언론에서 왜 허위 보도를 했는지 아니 사실이 아니면 아니 보도를 안 하면 되죠. 보도를 안 하면 되는데 왜 허위 보도를 했는지 그 내막은 제가 모릅니다. 저는 또 기억나는 게 김의겸이라는 그 기자도 실제로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 했던 보도도 있었잖아요. 김의겸 네.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예.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가 가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기자라면 당연히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금 언론사 사주를 욕할 게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나서는 건 누굽니까? 유일하게 토요일 날마다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밖에 없습니다. 오 기자님도 계세요. 아니 한국당 지금 거대 소위 야당입니다. 여당을 견제해야 될 한국당 홍준표 대표 뭐예요? 검사 출신 아닙니까? 자기가 대통령 사건 기록, 그러니까 김성현 진술 조서도 좋고 소위 이성철 이 공판 조서도 좋고 하나만 보라 이거예요. 하나만 보면 자기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유일하게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검사 출신인 내가 봐도 아주 이거는 잘못됐다.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저는 그분이 그럴 때 굉장히 글을 썼는데요. 이해창 전 총리도 그렇고 또 다른 분도 그렇고 사실 재판에 와서 봐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요. 계속해서 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가 미래 전제 슬립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0일 날은 뭐 안종범 허위 진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단 사무실을 어디로 정해라고 누구도 해냈다. 그게 10월 21일 상황입니다. 그다음 22일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역시 청와대 최상목 비서관실입니다. 이때는 교육문화수석실의 비서관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 직원도 참석을 합니다. 왜? 재단 설립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문체부에서 내주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직원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회의에는 문화체육비서관 김소영, 그리고 행정관 신종필, 그리고 이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하윤진 이분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문체부 직원들이 온 거는 자 이제 미리 재단 설립일은 10월 27일이다. 이때까지 무조건 재단 설립 허가 내줘라. 설립 허가 누가 내줍니까? 문체부 아닙니까? 그럼 문체부 직원들 너도 딱 듣고 빨리 해라. 자 그게 10월 22일 날 2차 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3일 날 3차 회의가 열립니다.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여기에 이 소위 최상목 비서관실에 그 멤버들 지금 다 모이고 합니다. 모이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정경련에서는 9개 그룹에서 300억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재단의 재산을 출연한 정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출연금은 어떻게 정했느냐. 정경련에서 그 정해놓은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업의 매출 비율, 기업의 크기에 따라가 이 정경련이 규정한 사회협력액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부 방식대로 쫙 책정하고, 그리고 정가는 어떻게 하고, 창립총회 회의록은 어떻게 쓰고, 그러면서 이제 이날 23일 날 이제 롯데가 포함이 됩니다. 출연 기업에. 처음에 9개 그룹 300억 했다가 10월 23일 날 롯데 이제 추가가 탁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다가 4차 회의가 10월 24일 날 열립니다. 토요일입니다. 물론 뭐 정부로 토요일을 근무하겠죠. 기업은 놀지만은. 자, 이 토요일 날 회의 때 이제 기존 멤버, 그러니까 경제수석실 그 최상목 비서관하고 그 행정관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그 담당자들하고 여기에다 누가 더 참석하느냐? 미르재단 이사장 내정자 김영수 그리고 김성현 이 사무부총장이 딱 참석합니다. 처음으로 미르재단 두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온 이유는 토요일 날 온 이유는 뭐냐면 월요일 날 이사회 장소, 이사회 때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27일 날 재단 설립 끝낸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래재단 이분들이 딱 오는데 바로 10월 24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안종범 수석이 이성철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재단 출연금을 300억에서 500을 올려라 하는 지시를 합니다. 안종범 수석이.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300억 10개 그룹 30억씩 300개가 2개 재단인데 왜 갑자기 미래재단은 500억이 되어버릴까요? 이거 누가 지시했을까요? 이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지금 의문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최초로 검찰 다 조사를 받을 때 500억 올린 건 내가 알고 이성철이가 있습니다. 이성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처음에 300억으로 하려 했다 하는데
아니 이성철 부회장이 돈을 막 모으다 보니까 500억 가까이 됐다. 아이고 그래서 정경련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럼 500억 합시다. 그래서 500억 됐다 하는 게 안종범 수석의 최초 검찰 진술입니다. 그런데 참 이성철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이게 이제 그 이성철 부회장이 검찰 진술 조서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이제 오늘 요 들고 놓은 건 공판 조서, 쉽게 말해서 법정에서 한 진술을 녹취해 가지고 이거 녹음 테이프로 쫙 그런 겁니다. 자, 이성철 부회장과 안종범 경제수석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두 사람 다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회에서 자주 올린 사람이에요. 안종범 수석은 검찰에서 아니 이성철은 그냥 뭐 학자로서 얼굴만 아는 정도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성철 부회장 검찰 조사에서 20년 직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구 관계도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성철 부회장이 이 법정에 출두한 날이 2017년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법정에 탁 나오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300억에서 500억 정액, 그건 정경련이 아니다. 나는 안종범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정경련이라는 것은 회원사의 회비로 먹고 사는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사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회원사. 무엇 때문에 회원사한테, 야, 300억에서 200억 더 내놔라. 우리가 왜 돈을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 그게 타당성 있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성철 부회장이 또 이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안종범 수석의 전화 지시를 받은 게 10월 24일 토요일 오후였다. 토요일 오후. 아니 그러면 토요일 오후면 웬만한 기업도 다 퇴근합니다. 자, 직원들 다 퇴근하고 연락할 길도 없고, 또 이거를 직원들이 오너한테, 회장한테 보고를 해야 그래 해라 말아라 어떤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안종범 보고, 아니 대통령 지시를 해도 너무 황당한 짓이다 이거는. 토요일 오후에 말이지 돈 200억 그 달아? 그랬던 말은 안종범 수석이 자기 보고, 그러면 좋다. 일부 그룹은 내가 경제수석이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200억 지시도, 200억 정액 지시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대통령 지시가 아닙니다. 그럼 안종범 수석이 왜 300억에서 500억으로 정액했을까? 그건 제가 나름대로 추정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처음에 진술했다가 분리하니까 바꾸고, 그러면서 그 진술이 방향을 어디로 하냐? 모든 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왜 최서원은 그러 안 하느냐? 두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전화통화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법정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수용자 복을 입고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 입에서 뭐 최서원하고 어떻게 했다면 그건 전부 다 허위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서원 이야기 쏙 빠지고 모든 거는 대통령이 지셨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월 24일 그런 막 난리가 났습니다. 300억에서 500억 하니까 뭐 기업체 연락해야 되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200억을 더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10월 26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자,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창립 이사회가 이제 개최가 딱 됩니다. 이미 통보 다 했으니까. 아니, 출연금 액수는 올라갔고, 정관도 내용 일부 바뀌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소위 날인이 도장이 빠진 거예요. 도장이.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결국 안종범 수석이 토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정액시키니까 그것을 혼선이 빚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 되니까 이제, 자, 문체부에다가 재산 설립인가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 10월 27일이고, 그날까지 무조건 재산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서류는 부족하고, 그리고 문체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습니다. 서울에 없습니다, 문체부가. 서류 준비하랴, 세종시까지 내려가라. 시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소원, 정경련 사회공헌팀장, 이소원이 바로 하윤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그 연락해가 신청 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 우리가 세종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 다 가니까 해달라. 실제로 안종범 수석은 기업한테 연락해갖고 그 돈을 더 내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500억으로 늘었죠. 486억, 처음에 300억에서 나중에 486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늘었고 하는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길게 좀 설명해 드릴까. 그리고 10월 27일이라는 것도 대통령 정한 날짜는 정한 날짜는 아니죠. 근데 그 안종범 씨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되니까 이제 그 하윤진 과장이 할 수 없이 이제 그 소속 직원 이게 김기강이라는 사람입니다. 야, 서울로 니 빨리 출장 가가지고 정경련 그 서류 그 접수받으라. 그러니까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갑자기 그날 밤에 10월 26일 날 밤에 서울로 올라가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도 완벽하냐?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김기강이라는 직원이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 사무실에서 이 서류를 받는데 법인 설립 그 관계자 서류를 받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도장도 없고 이런 뭐 서류가 아주 미비한 서류예요. 그래도 일단 받아가 10월 26일 그날 밤 8시 7분부터 이게 판결문하고 소위 또 공소장에 다 나옵니다. 8시 7분경부터 미르재단 설립 허가에 대한 기한을 만들고 문체부 지금 기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 허가를 내주려면. 그래서 문체부는 그 다음날 10월 27일 오전 9시 36분에 내부 결재를 마쳐가지고 설립 허가를 내줍니다. 하루 만에 법인 설립 허가, 우리가 재단 법인 설립 허가 하면 적어도 한 며칠 걸리는 걸로 안돼. 여기는 하루 만에 그냥 후다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우여곡절 거쳐가지고 미르재단이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갖고 이제 정식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서울까지 출장 와서 그 재단 설립을 서류를 받고 했으면 뭔가 불만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이 불만이 결국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서류는 미비하지. 설립 허가를 하루 만에 내줘야 되지. 자, 그러면 문체부 직원으로서 당연히 의심 가질 거 아닙니까? 야, 이 무슨 재단인데 뭐 이렇게 번개불에 뭐 콩 볶아 먹더니 막 하니까 이상하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출범 당시에 2015년 10월 27일 무렵만 하더라도 기업도 정신없이 뛰다녔고 문체부도 정신없이 뛰다녔고 정신이 다 빠진 상태예요. 하지만 아무도 불만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현판식 열고 하니까 이제 잘 끝났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 좀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내부의 어느 직원이 TV조선 사회부장 이신동 기자한테 미르재단 이 설립 과정이 말이지 서류도 미비됐고 문체부에서 하루 만에 말이지 법인 허가를 내줬다. 이게 이상한 단체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혹 보도가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최서원이니 대통령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왜 설립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됐느냐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자기네들이 언론사들이 좀 더 알아볼 수 있지도 않나요? 그 정도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사실 할 수는 있는데 그 터진 이후에 안종범 수석과 이성철 부회장 이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됩니다. 사실을 그때 우리 실수가 있었다 하면 되는데 안종범 수석은 정경련에서 만들었습니다. 정경련은 청와대 지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지고 이 사태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 그 주장대로 리커창 그 중국 총리가 그 날짜쯤에 방문을 했었나요? 그래서 저도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리커창 중국 총리가 2015년 10월 31일 날 방한합니다. 10월 31일 날. 10월 27일 날 그때도 안 해요. 그 며칠 후에. 그리고 10월 31일 날 방한이가 11월 2일 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날짜 때문에 그렇게 27로 맞추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 자, 만약에 대통령께서 리커창하고 만난 자리에서 한중 문화재단 간의 어떤 MOU를 띄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라 하면은 대통령께서 리커창 총리 만난 자리에서 우리 문화재단 MOU 맺읍시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그 전에 대통령께서 중국과가 문화재단 우리 문화교류하자 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양국 재단 간의 교류 그 MOU 찍으면 됩니다.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해가 뭐 리거창 총리 어쩌고 하는 거는 안종범 변명입니다. 그 핑계거리. 근데 사실 이제 최소한 피고인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딱 하나 그 뭐랄까요 이제 대통령에게 불리한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은 최소한 피고인이 이제 처음에 검찰에 진술할 때는 아니, 대통령이 미르재단 살펴봐 달라고 했다. 대통령께서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도 이상하고 변호사도 이상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가 결국 최소한 피고인이 작년 6월 자기 최후 진술 그 자리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저는 정호성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호성이가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재단 그 당신 밖에 있을 때 한번 살펴봐라. 그 대통령 살펴봐라. 라는 말을 정호성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정호성한테 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진술 조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과 최소한의 공모의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쭉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살펴봐 달라는 이 말을 최소한 피고인이 정호성 비서관한테 들은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들은 시점이 근데 최소한 피고인은 그거는 날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법정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거나 워딩은 살펴봐 달라예요. 살펴봐 달라. 그러면 재단이 설립되고 살펴봐 달라는 거는 재단이 설립되고 막 움직일 때 그때 밖에서 한번 살펴봐 달라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합리적 해석일 같아 가지고 그러면 그 무렵에 소위 미르재단 설립되고 할 무렵에 최소한 피고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기록 쫙 뒤져보니까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 피고인이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가진 게 2015년 10월 27일입니다. 자, 10월 27일이면은 그 무렵에 소위 정호성 비서관부터 살펴봐 달라. 그 얘기 들었으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어야죠. 한국에 있어가지고 저 미르재단이 발족됐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혹시 최소한의 얼굴이 노출될까 싶어서 자기가 현판식 현장에는 안 갈 수는 있을 거예요. 현판식 안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출입국 기록 봤어요. 최소한 피고인이 출입국 기록입니다. 그때쯤에 독일에 이사 가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이사 간 건 아니고 자 이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소한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이에요. 딱 2장입니다. 딱 2장. 대통령 사건 기록이 25만 페이지입니다. 25만 페이지 속에 이 2장 제가 좀 눈에 띄게 하려고 여기 이제 카버까지 붙여놔서 이게 눈에 띄는 거지 그냥 2장짜리 있어 보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기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알리바이 범죄 사실의 제일 중요한 알리바이예요. 그때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시점에 그래서 딱 보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2015년 10월 25일 날 독일로 출국해가지고 11월 22일 날 귀국했습니다. 자, 미르재단 현판식 하기 이틀 전에 갔고, 그리고 설사 잠시 뭐 언론 그 사진 찍히는 그 피하기 위해서 갔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은 들어와야죠. 11월 22일 날 귀국합니다. 거의 한 달을 그 이야기는 뭐냐? 자기는 그때 미르재단이 살펴봐 달라는 말을 안 들었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판결문에, 최소한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한 줄에도 언급되는가 싶어서 제가 아무리 뒤져도 한 줄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최소한 피고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그건 묵살이에요. 불리한 증거? 오케이입니다. 고영태가 이렇게 말했다. 차은택이가 이렇게 말했다. 안종범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다 증거예요. 그래 진술은 떠나더라도 이런 출입국 기록 같은 거는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진짜 과연 최소한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니 뭐 검사들은 뭐 저희가 봤을 때 악의적으로 했다고 그랬지만 판사는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을 못 보면 할 수 없죠, 판사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투는 게 2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제 이 한 말 쭉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미래재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질책, 그 무슨 말이냐. 문화융성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대통령께서는 이제 문화융성이 국정 기조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니까 아이고 보고를 해야 되고 예 정경련에서 자발적으로 한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그냥 안종범 수석이 잘하고 있다 하니까 굳이 내가 국무회의석상에도 할 필요도 없고 또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한다는데 그걸 왜 우리 정부가 나서냐 얘기죠. 그럼 내버려 두면 되지. 국무회의도 간섭, 국무회의나 이런 쪽에서도 간섭하지 말고 굳이 그래 불편한 거 부족한 것은 그거는 지원해 주겠다.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종범은 결국은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상목 비서관에게 빨리 만들어라. 빨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결국 안종범, 최상목이 하면서 그 과정에 이 미래재단 전체 그림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구상, 이 모든 것들을 도와준 조력자. 이게 차은택입니다. 안종범 씨 목표는 뭐였나요? 모르죠. 그 부분은 제가 명예훼손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다만 요것만 참고하십시오. 안종범 수석이 2014년 8월 18일 날 UAE 갈 때 왜 돈 있는 의사들을 데리고 갔을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런 현금과 물건들을 받았을까? 그거예요. 그거로 얘가 짐작하시지.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참 제가 이 검찰 조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사실 몇몇 검사들 아까 제가 바로 김영 검사라고 얘기했지만 몇몇 검사들은 미래재단 설립은 안종범과 차은택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걸 알고 있었지만은 조선중앙동화, 경향 한겨레, 온갖 신문, 자 KBS, SBS 모든 지상파 방송, TV조선, A채널, MBN, JTBC 모든 종편 한 통속위대가 융단 폭격하듯이 대통령을 향해 최서원을 향해 허위 보도를 남발하니까 거기에다가 촛불이 가세하니까 검찰이 그냥 아이고 자 언론이 저래 우리 편이고 촛불이 우리 편인데 아이고 우리 이거 밝히지 말고 그냥 갑자 그 분위기에 편성한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요. 그 작년 3월 21일 대통령께서 검찰에 출두할 때 하신 말씀이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소문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그래서 지금 또 국민 대다수가 이 대통령 사건 진실 모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대통령께서 진짜 돈도 받은 것처럼 이래 처음부터 국민들 알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모릅니까? 딱 하나예요. 그 당시 언론이 아주 무차별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니까 그 허위 보도에 세뇌를 당한 겁니다. 세뇌를. 지금도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 이 방송 보는 사람 외에는 이 사건 진실 모릅니다. 김성일이 누군지 차은택이 누군지 그 필요 없고 그냥 아이고 주술했다 세월호 어떻다 최소희 어떻다 최태민 그런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이제 소위 증거라고 언론 기사 엄청나게 법원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 보면은 모든 언론, 모든 종편, 그러니까 모든 지상파 다 들어갔는데, MBC가 없습니다. MBC가. 그 얘기는 뭡니까? MBC는 소위 공정한 보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광단이 아주 휘몰아치던 2016년 바로 8월부터 대통령이 구속되던 2017년 3월 사이에 MBC는 그런대로 공정한 보도를 했다는 거. 제가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MBC는 지금 최승호 사장 MBC가 아닙니다. 최승호 사장 이전에 김장겸 사장의 MBC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노조들이 그래서 자기네 사장을 바꾸려고 했나 보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럼 좋다 미래재단이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한테 무슨 진짜 손에 끼친 게 뭐고 미래재단이 설립 후에 했던 일들이 뭐냐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미래재단 때문에 소위 개인적인 이익을 본 사람 차은택
김성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하면서 이 미르 재단은 대통령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미르 재단의 실체는 다 드러나리라고 또 국민들 여기 이 거짓과 진실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기대해야 될 법원마저도 저러고 언론마저도 저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깜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